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그 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했고,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약의 개발 과정 자체가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 원장 조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우리가 예측하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당화혈색소를 알아야 된다, 미량 알부민료를 확인해야 된다, 나의 경동맥 초음파 소견은 어떤가. 자, 오늘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대혈관병증, 미세혈관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큰 카테고리, 뭐를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당화혈색소만 떨어지면 된다.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제일 먼저다. 결국은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7% 미만만 유지하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합병증이 안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그 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했고, 약도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해서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환자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지금은 개념이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당뇨병 환자가 당만 떨어뜨려서 될 게 아니고 CKM이라고 카디오바스쿨라, 심장 쪽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K는 키드니거든요. 이게 콩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장을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M은 메타볼릭 신드롬, 그 대사성 증후군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당화혈색소만 떨어뜨리면 돼요, 이런 얘기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혈관병증은 당뇨병 하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고혈압, 이상지혈증, 비만, 그 다음에 지방간, 이런 것들이 더 대혈관병증의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위험 요인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당화혈색소 하나만 떨어뜨리면 된다가 아니고 심장 보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콩팥도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메타볼릭 신드롬을 해결하면 더 좋겠다. 즉 이왕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지방간도 좋게 해주면 좋겠다. 이상지혈증도 치료해주면 좋겠다. 콩팥도 보호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약의 개발 과정 자체가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당뇨병 치료를 하러 갔을 때는 혈당 한번 보고 혈당이 얼마나요? 약을 씁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 당뇨병을 진단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튼튼한지, 부정맥이 없는지, 허혈성 변화가 없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콩팥이라고 말씀드렸죠. 콩팥 기능에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량 알부민료 말씀드렸죠. 미량 알부민료 단계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단백뇨가 나오는 단계로 들어가서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크레아티닌은 사람에 따라 연령에 따라 우리가 계산하는 법은 있는데 그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통은 1.0을 안 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충은 한 1.5 이상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60%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기능이라는 거는 사구체가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을 우리가 수치화시킨 거예요. 그 사구체 여과율은 적어도 60%, 80% 이상은 되어야 된다. 당뇨병 약이 이제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약도 개발되고 있고요. 또 반드시 그 약을 드실 때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작용을 알고 약을 좀 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왕이면 대사성 증후군도 전부 다 치료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혈당만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대사성 증후군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혈압, 이상지혈증, 그 다음 지방간으로 인한 복부 비만이죠. 그 다음 당뇨병 또는 내당능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꼭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통풍까지 결합되어 있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처음에 가셨을 때 본인의 당뇨병의 합병증을 처음부터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진단받는 그 순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장과 콩팥과 대사성 증후군의 항목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것들이 다 깨끗한데 혈당만 달랑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당뇨병은 지금의 개념은 췌장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 질환이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관병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췌장 하나가 망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침범하는 병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당화색소뿐만 아니고 미량알부민도 안 나와야 되겠고 경동맥 초음파도 깨끗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항상 예측 가능한 환자에서 콩팥이 나빠지고 합병증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뇨병 치료를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장기, 전체적으로 심장과 콩팥과 대사 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시경하거나 초음파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죠.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별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저혈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검진을 하거나 위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